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3월 봄 이벤트에서 공개된 제품들을 보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나올 제품들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객을 세분화하여 새로운 세그를 만들면서 더욱 고도화되는 틈새 전략의 애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커뮤니티 글에서 간략하게 다뤘었던 애플의 틈새 시장 전략에 대해서 영상으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테크매체의 관련 기사들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분석 의견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고정 댓글로 기사 URL도 함께 공유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의 태블릿 시장을 보면 아이패드의 대안으로 구매할 만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래그십 레벨에서 갤럭시 탭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플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도 아주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애플의 적은 애플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봄 이벤트를 통해서 본다면 아이패드 에어가 M1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의 수요를 잠식하면서 급기야 아이패드 프로를 틈새 시장으로 내몰아버리면서 결국 애플이 모두 독식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물론 애플은 사용자들이 아이패드 프로의 구매를 선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가이기도 하고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요. 하지만 M1도 달고 5G에 USB-C까지 있는 매력적인 저가의 에어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윤이 높은 프로를 틈새로 내몰아도 저가의 에어가 타겟하는 층이 훨씬 수요가 많고 결과적으로 이윤을 많이 볼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 제조사에 비교적 로얄티가 없는 일반 태블릿 유저들의 시장이 꽤 큰 건데요. 이런 유저들이 아이패드 내에서 에어와 프로에서 고민하게 된다면 굳이 프로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반대로 프로모션과 렌즈 차이로 $200를 더 부담하고자 하는 프로 유저들은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될 것이고, 로열티 높은 고객층이라 이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DSCC의 로스형의 새로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보급형 아이패드용으로 현재의 10.2인치에서 약간 더 큰 화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기는 2023년, 즉 내년에 변경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보급형의 대화면 내재는 작년 아이패드 9세대 출시 때도 1순위 희망사항이었었는데요. 제품의 위치상 마진을 특히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수준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며, 만약 그렇다면 라미네이팅 적용 기대는 조용히 접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맥 스튜디오죠. 애플이 맥 프로 시장에서 더 세분화된 하위 세그멘테이션을 발견했고, 맥 미니 폼에서 출발한 이 녀석은 맥 프로급과는 달리 미드레인지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맥 프로의 브랜드 바운더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애매한 포지셔닝까지 담당하지만 키보드나 모니터도 없는 것이 $2,000나 하는 게 결코 저렴하진 않죠. 그러나 맥 프로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고 매력적인 옵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애플의 네이밍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맥 스튜디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폰에서부터 맥, 에어팟까지 다양한 기기를 망라하는 애플의 프로 브랜드가 전문가용과 고가의 고성능 제품을 어색하게 합친 결과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소비자들로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더 세분화함으로써 애플의 라인업에 이외의 신규 카테고리가 더 추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른 스튜디오 제품이 등장할지, 그리고 스튜디오 제품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나올 아이폰 14를 기본과 프로로 급 나누게 하는데 칩셋부터 명확히 나누려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결과가 된다면 나쁘지 않은 변화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용자가 아이패드 에어와 같이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애플은 다른 프로 제품의 판매 기회를 놓치게 되겠지만, 구매자가 완전히 이탈하는 것보다 프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애플의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월 제품으로 본 애플의 변화된 전략과 그에 따른 라인업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당장 6월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제품을 희미하게나마 예측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